갑작스럽다면 갑작스럽고 애견되어 있었다면 애견된 김 전 지사의 수감으로 도전국민이 철회돼 경남도 최고 관리자라서 그 책임감이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행님, 현재 공직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99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만 28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대행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직자의 기본 자세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각자가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또 공무원 시작할 때 배운 것들은 민주성, 또 적법성, 또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기본 가치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원이 볼 때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공사 구분에 따른 명확한 근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직위에 따른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사를 구분해서 일을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행도 동의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역시 그런 대행님은 탁월한 능력과 훌륭하신 인품답게 제 생각과 같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정무직 공무원은 얼마나 있나요? 정무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별정직과 지금 전문 임기직 정무직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정무직 있지 않습니까? 정무직이요? 예. 정무직은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만 현재로서는 정무직. 예, 정무직 공무원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도입되면서 정무직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무직 공무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선출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리를 맡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어떤 고도의 어떤 그런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임용되는 이런 분들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행님,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별정직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 할 수 없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경우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정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네네. 임기의 문제, 그 다음에 정년 보장의 문제, 그 다음에 선출 방식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원이 볼 때는 정무직 별정직은 특수 경력직으로 선출직의 절대적인 의사가 중지되는 지라서 통상의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임기제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부적 지식이나 기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의 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성격의 신분이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근한 대행님, 이러한 법적 특징을 감안한다면 현재 도시사 직속의 각종 보좌관 직제는 그 업무상 정무직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임기직에 가깝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정직은 별정직, 정무직은 정무직, 임기제는 임기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가깝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제도가 이렇게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라. 예, 본원이 볼 때 우리 도시사 직종의 각종 보좌관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수 경력적 성격이 더 저리저립니다. 단독 지급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정책 보좌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 정책 보좌관들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별정직으로 되어 계신 분도 있고 네, 있습니다. 예. 전문 임기제로 되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임기제들은 또 그 계약 기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를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들이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 각종 전문 지식이나 기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즉 정무직이나 별정직 같은 특수 경력직 성직 아닙니까? 또한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도지사도 없는 상태에서 보좌의 주체도 없이 무슨 보좌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5급 이하 현업 부서 등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본래 의미의 임기직 공무원들까지 다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게시판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무려 20여 개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들을 사퇴를 요구하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즉 사퇴돼야 하는 각종 보좌관들이 임기 보장을 들먹이며 자리를 찍고 있으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모두의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이 도지사의 부재로 인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도정,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고, 저로서는 누구라도 더욱더 많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민들에게 결국에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책 보좌관들한테 계속해서 저를 보좌할 것을 부탁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제 도정을 이제 이렇게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이제 그 지시 통솔 체제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부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권한대행님, 행정부시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난 2020년 4월 6일을 부임했습니다. 한 1년 5개월 지냈죠?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김 전 지사와 10일을 거쳐 임명된 후 김 전 지사와 한 1년 3개월 같이 근무를 했죠? 네. 예, 행여 걱정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현재의 정권이 김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이고 김 전 지사의 오랜 근무 경험과 또 서부 경남에는 지역적 연구 그리고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적인 감정에서 이들을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의 기본 원칙은 공사 구분에 대한 관점과 또한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기본 운영 원칙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들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권한대행님의 편리에 따라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현재 경제부시장 같이 퇴직을 시켰다가 재임용하는 방식을 써서 인명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을 두고 혈세 낭비는 물론 공직사회의 분열, 더 나아가 공직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권한대행 체제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이라도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실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별정직, 그다음에 그 전문 임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도민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제 필요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보좌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 한정된 속에서 저를 보좌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권한대행님의 성공적인 도정 운영의 시금식이 바로 꼼수 보좌관 정리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권한대행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시원하게 사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 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서 얘기한 직원들의 모든 불만과 갈등들이 바로 우리 경남도의 청년도 평가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남도는 2018년 5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이고 불행하게도 매년 꾸준히 하락해서 2020년 청년도 결과는 내부 청년도, 내부 청년도 전부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은 불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대님께 생각하실 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이 청년도가 이렇게 급전직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전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 구속도 청년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대응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도에 대한 청년도 평가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나름 좀 고민을 해보면 이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청렴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부패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청렴해지고 또 민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서 뭐 예외적인 사건이 한두 개만 터져도 그러니까 청렴도의 평가는 아주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외부 청렴도를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 경남하고 2020년도 그 평가 점수를 봤습니다. 한 12.8배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행님, 외부 청렴도에 보면 금품 향후 편의 등을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품 향후 편을 경험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명이라고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네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7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나 대행님, 부패 인식이 가장 취약한 업무는 공사 관리 감독인 만큼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는 이제 이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도민들의 수준과 그 기대가 높아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한두 사람이 이런 일들을 이제 벌였을 때 그 도정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 개별 그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 도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하지 마시라. 또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하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원이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입법 부당 예상 집행, 인사 업무와 관련한 금품 향후 편의 등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 17개 강력자치단체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입법 부당 집행, 경험률이 13위, 경험 빈도가 14위, 경험 규모는 1위입니다. 인사 업무에 대한 금품 향위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률이 12, 경험 빈도가 11위, 또 경험 규모가 11입니다. 입법 부당 예산 집행을 경험한 사람은 표본 자세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32명 중에서 16명이 14.5%가 여기 내부 청렴을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예, 예. 뭐 불행하게도 이제 작년 또 재작년에 그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뭐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뭐 상대방이 경험했던 간에 이제 경험치로서 이렇게 답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입법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경험도 4명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인사 업무에 대한 금품 향후 편을 경험한 사람도 3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 청렴도 평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우리 청호들이 느꼈다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패한 행정은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되며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분노를 삭히게 됩니다. 도지사 거리로 인한 어수선한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도민들에게 떨어진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오직 청렴도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기대하면서 청렴도와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7월 5분 자료를 통해 현재 서부청사 내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도립대학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집행부는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된 진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인재개발은 이전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 지금의 현재 인재개발원 자체가 인재개발원으로서의 그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느냐, 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서부청사가 지금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또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그러면 서부청사의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임 지사님 시절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전의 품속에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면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도립대학에 인재개발원이 이전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 근원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도의 재정 건선서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정에 들어선 전 도정과 가장 큰 차이는 지방채발의 중심의 확장 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경남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부 차입과 외부 차입을 모두 포함해서 현재 경남도의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8,542억 원 규모고요. 외부 차입이 6,485억 원으로 한 76% 정도 차지하고 내부 차입이 2,057억으로 24%를 차지합니다. 예, 표 좀 올려주세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자를 포함해서 경남도가 총 상환의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2035년까지 약 9,614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15년 동안 연평균 총 상환액은 641억 원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돼 상환액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2026년에는 총 1,296억 정도의 상당한 채무 상당액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총 이자만 총 1,012억 원으로 한 해 평균 640억씩 갚아야 되고 2026년부터는 빚감대만 1,3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환 계획입니다.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예. 부담이 증가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조기 상환이라든지 그 절감을 하면 좀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연평균 670억이 아니고 67억입니다.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자, 경남도에서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제가 2021년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8월 31일 공시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에 따르면 이 표가 나오시죠? 3번 나오시죠? 자, 2020년도 말 채무 7,502억 원의 올해 예산서상 지방채
2,970억 원을 대보면 경남도의 지방채무 현재액은 1조 477억 원입니다. 2021년이 경남도 지방채무 1조 원 달성 5년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타 시도와 채무 현황과 비교해 봤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예. 사실 이제 우리 지방채는 우리 지방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같이 우리 지방채도 지방재정 운용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방채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또 말씀해 주실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채무 비율은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6.2%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 비율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곧 건전성이 나쁜 것이 아니고 채무 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평균이 11.77%입니다. 저희들은 6.22%로서 한 60% 수준에 전국 평균의 60% 수준에 해당하고요. 광역도만 놓고 보더라도 한 9%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예산대부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6.22%에 있어서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고요. 다만 우리 도의 채무 추세로 보면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건전성 범위 내에는 있지만 채무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맞는 말입니다. 자, 여전히 낮은 부채 비율, 낮은 수준입니다. 또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본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남도는 2016년에서 18년까지 4천억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결산 결과 채무가 7,500 수준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3년입니다. 18에서 2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한 부채 규모를 보면 우리 도가 3,533억으로 9개 강력자치도 중에서 제주도 3,840억 원 다음으로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이미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표 6번을 보면 도민 1인당 채무액도 2016년 14만 원 수준에서 2020년 23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본원인 우리 도민들에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남도의 재정 상황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직도 도의 재정 상황이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채무가 타 시도나 행안부 기준에는 뭐 봐서는 건전한 범위에 있지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가 속도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채무가 2018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저희 도 예산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뽑아보니 총 한 2조 4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 중에 한 27% 정도 해당하는, 한 30% 정도 해당하는 3,800억이 우리 도 재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재원을 우리 일반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채무를 발행하지 않아서 좀 적게 발행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잘 아시다시피 큰 폭의 확장 재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이제 선순환 구조, 재정을 확장 재정을 함으로써 경제가 회복이 되고 세입이 늘고 그를 통해서 다시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조하에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매칭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좌우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재해위험 정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자, 지방채라는 것이 한 번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도가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전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있어 번호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13년 1월 경남도 채무액은 1조 3,880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약 1억 원, 1년에 380억을 부담해야 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조 3천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1조 원 수준인데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채무 상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따뜻합니다. 도 재정 곳간이 넉넉하지가 않고요. 그 와중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되든 포스트 코로나가 되든 코로나 대응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은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세입 여건은 열악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최대한 편성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채무 발행을 할지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최대한 기존 재정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 예산이 시국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상되는 세입으로 충당하기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뭐 채무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장담 드리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재정공시 등을 통해서 경남도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획기적인 도의 재정 상황 변화 없이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예, 아까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연차별 채무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발생하면 적시 상환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벌써 이제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했던 1,200억 중에서도 한 450억 규모를 상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 상환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방채 차환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금리가 좀 낮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기회가 있다면 기존의 높은 금리를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아 나가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 차입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 채무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21년도 채무 상환 계획이 209억 원인데 지금 현재 은금 60억을 상환했습니다. 연말까지 149억 원은 다 갚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효율을 위해서 골미를 싸매도 모자를 판에 경남도가 정근토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22억 원을 낭비한 것이 감사 기획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과 재정안정화정리금 50억, 합계 820원을 활용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88억 원을 줄일 수 있고 애치했을 경우 이자 수익 66억 원을 고려한다 해도 22억 상당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모두 이행되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또 이제 채무를 발행해야 되는 좀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 차입을 자제를 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채무관리 기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외부 차입보다는 내부
거래 중심으로 활용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뜩이나 도의 재정상이 어려운데 예산 낭비까지 해서 될 일입니까? 다음은 경남도가 비상시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원이나 재를 대비해 두 가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기금 두 가지가 먼저 알고 계십니까? 기금이요? 예, 예. 우리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지난해 약 1천억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은 ABB에 대해서 경남도의 자체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약 600억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매칭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경남도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였던 기금 거의 83에서 한 85%를 대부분 사용해서 곳간에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올해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재원은 있습니까? 예, 두 가지 기금에 줄어들게 된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자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렇게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한 예비비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네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아끼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급하면 예비비를 씁니다. 하지만 비상을 위해 적립해 놓은 자금은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진짜 큰 자연재해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다 이 두 기금은 모두 법정 기금으로 매년 재난관리기금 약 240억, 재해구호기금 120억씩을 의무 적립해야 됩니다. 이래 하다 보면 결국 가용재원 부족은 우리 도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아래 출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태는 세입 능력과 지출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 증가는 어려운 반면 세출 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채무는 미래의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존하기 위한 적정 채무는 필요하지만 지방채의 발행이 재정 수입의 보존 방안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감찰 기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단순 행사성 소모성 사업이나 실익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세출 구조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도입된 선심성 수당 성격 예산도 엄청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남도가 그동안 발행한 채무는 다음 지사에게 넘겨주는 부담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지밀한 점을 명심하시고 도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실장님, 답변서를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도 재정 운영을 좀 효율화하겠다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채무는 좀 아까 말씀드린 방향대로 하고 도 재정도 좀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효율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사업들이 좀 많은데 한 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2월 사업들이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공모 사업도 과거에는 모든 공모 사업에 최대한 선정되는 게 다 좋다고 했는데 우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은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그리고 필요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응모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은 유사 중복 사업이라든지 연례성 지속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우리 감채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획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추세를 보면서 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알고 계시죠? 네. 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